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규표입니다. 오늘은 과거 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 놓여져 있는 스피커는 한때 미국을 대표했었던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 틸 스피커의 플래그십 기종이었죠. 틸 CS 3.7을 놓고 과거에 이 당시에 시대를 풍미했었던 명작 스피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회상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품 취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중고 제품이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중고 제품이라는 게 이제 너무 다양하죠. 엄청나게 다양하죠. 중고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한 30년 된 기종이 들어올 때도 있고 15년 된 기종이 들어올 때도 있고 10년 된 기종이 들어올 때도 있고 뭐 한 5년 미만이면은 그래도 꽤 최근 기종이면서 사용을 얼마 안 한 기종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라면은 무게도 무겁고 중고 자동차 소개를 할 때 전 차주분은 어디 뭐 기업의 뭐 오너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뭐 연배가 있으신 무슨 뭐 학교 교사분이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왠지 그러면서 전 차주분의 스타일상 이 제품은 좀 얌전하게 사용된 제품이다. 그런 뉘앙스를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는 사용자가 한 명이면서 이사를 자주 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제품의 상태를 그렇게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 이제 외관 상태는 정말로 별로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근데 이제 연식이 뭐 10년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긴 합니다. 오랜만에 틸 스피커를 사용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에 저는 뭐 틸 스피커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틸 3.7이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리고 미국 하이엔드를 대표했었던 그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카리스마 있는 스피커를 사용을 해보면서 그 당시의 일종의 로망이라고나 할까요? 그 당시의 추억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스피커는 틸이라고 하는 미국의 스피커 하이엔드 스피커 회사에서 제작을 했었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 그때쯤에 출시를 한 제품이고요. 출시했을 때 당시의 가격은 12,500, 900 대략 그런 정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BMW 802D, 802가 12,0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02보다 약간 더 비싼 스피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06년 7년 당시에 환율이 1,000원이 안 됐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였어요. 그때부터 환율이 팍팍팍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한 1,500, 600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제품 가격을 그렇게 많이 할인해서 판매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CS 3.7이라는 스피커는 말 그대로 흔한 표현으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실 틸이라는 스피커 제작사가 그렇게 대규모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시장만 하더라도 이 스피커가 그 당시에는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센세이션 했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디자인이 우와 엄청 카리스마 있고 멋지다 뭐 신비한 사운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다. 이 유닛 디자인부터가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메탈 콘에 메탈 진동판에 이렇게 주름을 넣는 스타일의 진동판의 드라이버 유닛이라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굉장히 국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정도의 스피커를 한 번에 뭐 한 100대 이렇게 수입하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요즘은 일부 최고로 많이 판매가 되는 브랜드가 한 번에 100대, 200대, 300대 단위로도 수입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그렇게 많이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오히려 예약을 하고 기다렸다가 제품을 받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당시에는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인기가 좋았었던 스피커였어요. 이 스피커를 만든 제작사가 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틸 오디오, 틸 스피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제작자 이름입니다. 엔지니어를 맡았었던 짐 틸이라는 분이 전체적인 엔지니어링과 제품 설계 같은 걸 이렇게 맡아서 했었는데 그분과 그분 동생은 이제 이 나무, 목재, 이 인클로저 제작 같은 거를 또 했었고요. 같이 이제 창업을 했어요. 1976년도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오래된 브랜드였죠. 그리고 이 제품이 엄밀히 따지면 그 짐 틸이라는 분의 유작이자 걸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분은 이제 암 투병을 하시다가 200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07년에 출시를 하고 2년 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제품이 마지막 걸작이자 유작이 된 것이죠. 그 짐 틸이라는 분이 이 스피커가 보면은 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요즘이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스피커 흔합니다. 근데 이 틸 스피커가 처음 이런 디자인의 스피커를 내놓았을 때는 정말 천재적이다. 스피커를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냐면요, 트위터부, 우퍼부. 우퍼부는 작동 속도가 좀 느리죠. 제일 낮게는 한 20Hz에서 한 50Hz까지 60Hz까지 그런 정도를 재생하는 데가 우퍼부예요. 여기서 말하는 헤르츠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20Hz라는 것은 1초에 20번 진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고음보다 훨씬 더 이 주파수 특성이 높죠. 그런데 청자에게 다가오는 속도가 다르다. 고음은 훨씬 더 빠르고 저음은 느리다 해서 저음부가 좀 더 앞에 있어야 되고 고음부는 뒤로 좀 미룬다. 예컨대 이제 같은 미국 스피커 중에 윌슨 오디오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사실상 최초로 성공시키면서 어필을 했던 브랜드가 바로 이제 틸이에요. 천재적인 디자인을 시도를 했다. 칭찬을 많이 받았었죠. 제가 나름대로 테스트를 좀 더 해보면서 야, 역시 명기는 명기다. 아, 정말 이 시절에 미국을 대표했던, 미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하이엔드급 플래그십 스피커의 카리스마라는 것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와, 정말 남자의 사운드다잉? 그런 게 느껴졌어요. 이 스피커는 약간 올드한 성향은 아닙니다. 사운드가 진득하고 부드럽고 그윽하고 풍요로운 그런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 아닙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제 느낌상으로는 남자의 사운드면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운드예요. 다만 남자의 사운드라고 해서 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음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스피커의 우퍼 유닛은 10인치 더블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울림통의 사이즈는 작은 편이죠. 일단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깎아놨으니까 용적 자체가 네모 반듯반듯한 스피커에 비해서는 이만큼은 적어지는 거죠. 유선형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깎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용적이 적어지고 뒤로 갈수록 더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울림통의 용적 자체는 가격이나 전체 키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에요. 저음의 양감이 많이 나오기가 어렵죠. 게다가 이 메탈 재질이죠. 이 메탈 재질이 콘 형태로 뒤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저음의 울림을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 비교적 평평합니다. 이게 이 끝부분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 그냥 평평해요. 웨이브 형태로 주름이 져 있긴 합니다만은 뒤로 들어가 있지를 않고 위에 우퍼 유닛이나 아래 우퍼 유닛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는 패시브형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형으로 전류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이제 액티브형으로 움직이면은 그거에 작용을 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래가지고 보조적으로 주파수 재생을 해주는 그런 형태예요. 소리에 이제 뭐 정제파라든 줄여주고 공진을 억제를 해주기 위한, 통울림을 억제를 해주기 위한 알루미늄 판넬 같은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 부분도 견고하면서도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 무게는 41.9kg 정도로 가격이나 키에 비하면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퍼 유닛이 10인치 더블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평평한 느낌의 메탈 재질로 되어 있으면 저음의 깊이감은 잘 안 나옵니다. 저음의 양감이 쉽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몇몇 앰프들을 매칭을 해봤을 때 제가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요, 저음의 양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명색이 미국을 대표했었던 플래그십 기종 아닙니까? 플래그십 기종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최고급 제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구동이 쉬울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면 안 돼요. 이 제품의 음압이 뭐 90dB인가 그런다 하는데 90dB이면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많이 나와도 이 음압은 높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음압이 높다라는 게 좋은 음질이 쉽게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시끄럽게 쨍쨍거리는 소리만 많이 나와도 소리가 많이 나오는구나 해서 음압은 높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로는 저음이 양감이 쉽게 안 나온다 뿐이지 저음이 한번 나왔다 하면은 탱글탱글함의 느낌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 골격감, 탱글탱글함, 텐션감, 단단함, 근육질적으로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단단한 느낌의 저음은 너무 매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고음의 느낌은 이 가운데에 이제 트위터가 있고 양옆으로 이것도 이제 웨이브 형태로 360도로 주름이 저어져 있는 미드레인지가 동축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느낌의 트위터는 정말 흔치가 않죠. 원래가 틸이라는 브랜드는 우리가 음질을 청음해보지 않고서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브랜드별 음색 스타일이 어떤 형태인가 그걸 파악을 하시면 돼요. 좋은 음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라고 해서 좋은 음질의 성향이라는 게 한 가지로 다 모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질이라는 게 다 비슷한 음질이 아닌 거예요. TL이라는 스피커는 사실상 중고음을 가장 짜릿하게 내는 브랜드예요. 생생하게 사운드의 입체감과 스테이징의 느낌, 그거를 가장 생생하고 짜릿하게 내는 브랜드가 TL이에요. 제가 재생을 해봤더니 오랜만에 들어보고, 과거에 이제 TL 2.4 같은 거는 저도 몇 달 동안 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짜릿한 중고음의 느낌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다. 요즘 뭐 베를린 트위터 있죠, 다이아몬드 트위터 있죠, 뭐 AMT 리본 트위터 있죠, 아니면은 무슨 뭐 세라믹 진동판 트위터 있죠. 오히려 적당히 약간 칼칼한 듯 하면서도 생생하면서도 짜릿한 느낌, 뭔가 몸에 전류가 통하는 듯한 느낌, 그런 전극의 느낌, 그런 최고조의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과하게 이렇게 업 텐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맞을 거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무조건 극찬이 아닌 거예요. 그 성향이 여러분들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느 방송에서 여학생에게 떡볶이 맛있어요 했더니 그 여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예, 엄청 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여학생은 순수 소비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떡볶이를 먹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믿어도 되는 이야기일까요? 맛있다라고 믿어도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 여학생은 떡볶이가 매운맛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엄청 맵기 때문에 맛있다고? 근데 나는 매운 걸 싫어해? 그럼 나한테는 맛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리의 입자감이나 궁극적인 해상력의 느낌은 요즘 최신 스피커들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베를린 트위터라든지 다이아몬드 트위터라든지 AMT 리본 트위터라든지 이런 쪽이 해상력은 TL 3.7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표현으로 짜릿하게 꽂히는 느낌, 이 사운드가 저한테 이렇게 쫙 뻗어와가지고 제 몸을 지나갈 때 몸의 상체에서 전기가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듯한 그런 짜릿함의 느낌은 요즘 최신 스피커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무조건 좋으냐, 좋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죠. 반대로 그런 느낌이 너무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관적으로 이런 개성이 좋아요.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들이 성향이 그냥 다 똑같아지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것보다 브랜드마다 이렇게 개성이 확실하게 다른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옛날 80, 90년대에 영화가 러브스토리 멜로 영화하고 그냥 흔한 전쟁 영화가 그 당시엔 너무 좋았다, 그래가지고 평생 멜로 영화하고 전쟁 영화만 보고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뭔가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되는 거고, 뭔가 창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뭔가 영화를 봤을 때도, 음악을 즐겼을 때도 뭔가 새로움이 다가와줘야 되죠. 감성적으로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오디오 세계에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제품,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범한 거를 즐기시다가 실증이 나시면은 우리 제품도 사용을 해봐, 훨씬 더 새로운 느낌이 있을 거야, 이런 다양성이 추구가 되는 취미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제품은 이런 분들에게는 어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끝내줘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그 제품은 내 취향상은 안 맞겠구나, 뭐 단점이 아예 없는 제품은 아니지만 약간 위험성이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나 그런 제품도 한번 써보고 싶어,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을 대표했던 스피커이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의 앰프 매칭을 잘 안 합니다. 미국의 오디오 제작사들은 일단은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가장 비싼 시장이고, 뭐하러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배 태우고 비행기 태우고 해가지고 다른 대륙까지 보내요. 미국에서 일단 성공을 하면은 일단 성공이 보장되는 건데, 그래서 앰프 매칭도 미국 하이엔드 제품으로 매칭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크렐 파워앰프하고 어쩌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았겠는가. 200W에서 뭐 좋으면은 뭐 300W급 FPV 200C 이런 정도 파워앰프하고 매칭하는 거를 고려해서 제작되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을 호령했었던
앰프 브랜드들이 이제 패스도 있죠. 패스 같은 경우는 요즘은 패스 앰프가 약간 좀 보들보들해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패스의 A클래스 파워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운드가 굵직하게 나왔었거든요. 아니면 뭐 스레시홀드 이런 브랜드들도 괜찮고요. 전형적인 미국의 남성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파워 앰프들과의 매칭을 사전 고려해서 튜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앰프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에는 저음의 중량감이 좀 덜 나오고 중고음이 좀 과하게 이렇게 뻗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약간 살짝 뜨는 듯한, 좀 과도하게 중고음 위주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이런 제품들을 한두 번 써보겠습니까? 매칭 딱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사운드의 톤을 밑으로 좀 내려줘야 되겠구나, 중저음을 좀 다부지게 내줄 수 있는, 중저음을 좀 텐션감 있게 그러면서도 좀 골격감 있게 내줄 수 있는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겠구나, 어지간한 앰프 가지고는 쉽지 않겠구나. 과거 하이엔드 오디오 황금기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브랜드의 플래그십 기종들이라고 한다면은요, 사용을 잘못하거나 매칭을 잘못해서 음질이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메이저 브랜드의, 유명 브랜드의 플래그십 기종이라는 것은 그 클래스가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 황금기 그 당시에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요즘이야 유명 브랜드가 중국으로 팔리고 제3자에게 또 팔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자가 바뀌고 엔지니어가 또 바뀌고 브랜드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나 완전히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현상이 벌어지기 이전에 그 하이엔드 황금기에 만들어졌었던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기종이라는 것은 정말 각자의 개성이 뚜렷뚜렷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느끼는 재미가 정말 너무 즐겁고 매력적이고 행복했었습니다. 조금 매칭이나 세팅이 좀 어렵더라도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내 환경에 맞게끔 잘 세팅을 하고 매칭을 하고 포인트나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나에게 정말 내 환경에서 정말 잘 맞는 사운드가 나와줬을 때,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렸을 때의 그 재미가 이 하이엔드 오디오의 진짜 재미인 거예요. 오랜만에 한 20년 전 플래그십 기종을 이렇게 써보니까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그 당시의 열정, 그 당시의 로망, 추억, 감성 이런 것들이 확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가장 열정적으로 오디오에 직접적으로 돈을 써가면서 취미 활동을 했었던 게 20년 전, 25년 전 그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이 정도의 제품은 제 돈으로는 구매하기가 어려웠죠. 사실상 우리나라 대중가요, K-팝이라는 것은 지금이 최전성기죠. BTS, 뭐 블랙핑크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데 가장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 아니면 저보다 몇 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야,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90년대가 춘추 전국 시대였어. 아무래도 요즘 아이돌 음악보다는, 저도 이제 완전히 구시대 인물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90년대 가요를 종종 들으면 너무 좋아요. 오디오도 요즘 제품들이 기술적으로는 더 완성을 했죠. 종종 인터넷을 보다 보면 오디오 기술은 80년대 이미 끝났다, 요즘 제품들 발전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가격까지 같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만약에 요즘 이 제품을 리뉴얼을 해서 거의 기술이나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하되 마감이나 디자인만 살짝 리뉴얼을 해서 새로 출시를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더블 이상으로 뛰겠죠. 아마도 뭐 권장 소비자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질 겁니다. 무조건 뭐 옛날 제품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요즘 제품이 별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요즘 제품이 더 좋습니다. 구동도 더 쉬워진 제품들도 있고 더 대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포칼이라든지 BMW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대중적이면서도 더 많은 분들의 취향과 용도에 맞고, 훨씬 더 사운드 이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더 무난하면서도 더 올라운드적이죠. 더 다양한 취향과 더 다양한 용도, 더 다양한 장르에 어울리게끔 만들어진 스피커들이죠. 그런데 오디오 평론가급으로 정말 수많은 오디오 제품들을 사용을 해본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저 말고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디오 평론가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아마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정말 옛날 플래그십 기종들의 그 상징성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뭐 하나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고를 뭐 사서 써보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20대 때나 30대 때는 엉망생심 함부로 사서 써보기 힘들었던,
제가 한때 사용해보지 못했던, 사용해보고 싶어 했었던 그런 상징성을 갖춘 제품들을 지금이라도 좀 상태가 좋은 중고 제품들을 사서 써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중고 제품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왔을 때마다 이런 소개 영상을 또 찍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한두 푼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천만 원 내외의 제품을, 중고 제품을 몇 개만 사도 몇 천만 원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 까먹으면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돈내산이 쉽지가 않아요. 자동차 리뷰어들, 자동차 사서 리뷰하는 경우들 보셨습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고 제품이라도, 제가 신품 제품 리뷰할 때도, 신품 제품 소개할 때도 거의 대부분 제가 사서 리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도 결국은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중고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대신에 재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를 소개하는 영상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어차피 저는 유튜브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재밌는 영상이 되겠다. 우리 오디오 마니아분들의 경우에는 중고를 사서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분야보다 꽤 많이 높죠. 중고 제품을 잘만 활용하면 감가가 크지 않게 이 취미 생활을 계속 바꿈질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상당히 좋은 점이죠. 중고 제품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움이나 겁을 내지 않으신다면.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T를 갖다 놓고 제가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제품 말고도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던 베리티 오디오 중에서도 그런 제품들이 꽤 있을 수가 있고요.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도 요즘 최근 기종보다 구형이 더 낫더라,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구형이 사운드가 훨씬 더 셌어요. 좋은 말로 하자면은 카리스마가 있었고 강했었고, 나쁜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사운드가 좀 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칼 스피커 가지고 클래식은 못 듣는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스칼렛 토피아가 신형으로 나왔죠. 더 평탄하고 더 순해졌대요. 그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렇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BMW도 다이아몬드 4 시리즈가 나오면서부터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전에는 그 특유의 BMW 그 802라든지, 요즘은 801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800D라는 게 있었거든요. 체리색 원목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커브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 때문에 BMW를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노틸러스 802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라인업이 나왔고, 그 제품들도 상태만 좋으면 중고로 사서 또 가지고 놀다가 또 소개도 하고 다시 재판매도 하고. 그리고 약간 빈티지스러운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탄노이, 정말 탄노이가 귀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싸지고 있죠. 그리고 물량 공급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탄노이 중고가 귀해지기 때문에 탄노이도 소개할 만하고요. 그리고 JBL 또 빼놓을 수가 없죠. JBL을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빈티지 라인업이 중고로 구할 수 있을수록 최신 제품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야, 비슷한 디자인의 옛날 제품은 얼마면 살 수 있었는데 신품이 가격이 한 10배가 올랐어, 완전 이런 도둑놈들, 이런 경향들이 꽤 있죠. 근데 JBL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신생 브랜드들이 몇 천만 원의 제품 내놓는 거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JBL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인데 JBL이 요즘 물가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을 해놓으면 인건비라든지 제품 부품 비용은 똑같은데 물가에 맞게끔 제품 가격을 공개를 했다 하면은 그 사기꾼 소리가 계속 나와요. 특히나 베리티 오디오는 현행 모델들도 좀 더 특성이 올라운드적으로 바뀌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수긍을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음질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디오 마니아 분들이나 오디오 평론가 분들은 구형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대표적으로 파르지8, 그리고 레오노레, 아마디스, 그 위에 상위 모델들의 경우에도 오디오 평론가 분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브랜드가 베리티 오디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좋은 상태의 제품들을 선별을 해서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울립니다. 그런 거 소개를 하면은 참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또 다인오디오입니다. 다인오디오 우리나라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죠. 다인오디오 컴피턴스 시리즈는 최초에는 C3와 C5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스피커를 전부 다 20대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인오디오의 이 에스타 트위터라고 하면은 정말 로망을 갖고 있었던 트위터죠. 그리고 스피커뿐만 아니라 앰프 쪽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겠죠. 맥킨토시는 말할 나위가 없죠. 요즘은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져서 맥킨토시만 가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지는 부분은 소비자나 마니아 입장에서 상당히 큰 아쉬움이긴 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크렐, 제가 젊었을 때는 크렐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파워앰프만 제가 한 서너 가지 사용을 했었고요. 또 패스, 마크레빈슨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좋아요. 사운드 밸런스 섬세함, 마크레빈슨 같은 브랜드가 없어요. 프리앰프도 잘 만들고 소스 기기도 잘 만들고. 패스도 저도 RF0, 0S, RF2 이런 거 다 사용을 했었고요.
네임 오디오 빼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임 오디오도 요즘 기종들하고 과거 기종하고 포칼하고 합병되기 이전하고 메리트가 좀 다르죠. 뭐 구형이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요즘 제품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대중적으로는. 근데 구형 제품들이 만듦새는 좀 아쉬웠지만 그 특유의 쫀득쫀득한 음색이 있었죠. 그 외에도 심 오디오도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고요. 버메스터 그리고 코드도 몇 가지 사용을 해봤었고요. 정말 추억에 함께 제 자취방에서 동지처럼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지냈던 애착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던 많은 추억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더 완벽한 상태로 다시 사용을 해보면서 다시 재평가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컨텐츠로 꾸준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브랜드들의 남들에게 이렇게 이 제품 상태가 괜찮아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추천할 수 있는 상태의 중고 매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고 매물, 그 디테일한 중고 매물의 정보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만 좀 확보가 되면 저하고 저보다 연배가 좀 더 있는 오디오 평론가분 한 분 정도면은 고퀄리티의 중고 오디오 추천, 설명, 비평 이런 영상이 꾸준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같은 오디오를 좋아하는 동지인 거예요. 그 생각만큼 비슷해요. 이 제품을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가지고 놀고 싶다, 소장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인으로서의 동지의식이 있어요. 저는 이런 제품을 단순 소비자분들께서 그냥 가져가실 수 없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설치 어떻게 해줍니까 하고 물어보시길래 설치해드려야죠. 안 해드리면 어떻게 이걸 쓰시겠습니까? 그런 게 제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오디오를 함께 즐기면서 소통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종종 유튜브 댓글도 보면은 아주 심한 온갖 조롱과 비아냥과 비난과 종종 멘탈이 흔들리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명기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제품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제품은 어떤 성향의 제품인지, 어떤 앰프와 매칭을 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가격을 얼마 정도 주고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틸 CS 3.7을 갖다 놓고 제 개인적인 추억에 관련된 이야기도 꽤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 제품은 이미 판매가 되고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에요, 사실상 오늘 영상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정이 조금 괜찮으면 한 달에 한 두세 가지씩이라도 과거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명기들 매입을 해서, 혹은 한번 의뢰를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는데 거리가 멀지 않으면 저희가 수고를 했다가 소개를 해서 판매하거나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 자체는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쩌면은 중고 거래 현장에 제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기름값만 좀 빼주십시오. 그런 일이 조만간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댓글에 좋은 말씀들 좀 적어주시고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적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답변 드리면서 좀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